납세 의무 성립시기. 먼저 성립시기는 이 중에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부가가치세도 중에서 예정신고기한인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성립한다. 과세 사실에 발생한 때 성립하는 국세.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은 수입물품의 경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성립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한다.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성립한다. 본세에 따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국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간이 경과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마다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 이외의 가산세들은 가산할 국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얘도 같이 성립한다.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이다 예외적인 시기에 성립하는 국세.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중간예납 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이 수시부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 국세 확정시기. 신고납세제도인 국세들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은 이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이 되지만 신고를 안 해서 경정한 경우 그 경정에 따라서 확정이 된다. 정부 부과제도, 상속세, 증여세들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지만 예외로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납세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한 때 확정이 된다.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되는 국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이때 소득세라고 하면 틀린다. 인지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도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납부지연가산세도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수정신고의 효력.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며 이때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의 권리, 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정 등의 효력. 경정 청구만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정 청구를 통해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것이다.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의 권리 위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납세 의무 소멸. 납세 의무는 납부를 하거나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국세 부과권으로서 형성권이고 얘는 시효와 중단기간이 없다. 제척기간 내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먼저 제척기간을 보면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 역외거래인 경우 15년, 법인세인 경우 소득 처분된 금액의 제척기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10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역외거래 10년, 기타의 경우는 5년, 역외거래 7년.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상증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은 제척기간이 10년이다. 하지만 부정행위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짓신고, 누락신고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이다.
또한 특례 제척 기간이 있는데 이 제3자명이 등기 등록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국외 비거주자, 명의 신탁재산 증여위제 등은 특례 제척 기간이 적용되므로 안날로부터 1년이 제척 기간이다. 이때 즉 제3자명이 등록 명의 개설 안 한 거, 국외 비거주자, 명의 신탁재산 증여위제 등은 이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안날로부터 1년. 이때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상속인, 증여자, 수중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50억 이하인 경우 이 특례 제척 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앞서 이제 원칙과 예외가 적용이 된다. 부담부증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 또한 같다. 쟁송시 특례 제척 기한 결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후 1년, 위 결정, 판결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인 경우 위의 판결 확정 후 1년, 조세조약 상호 합의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경정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제척기간, 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 후 1년, 여객거래 조세 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 정보를 받은 후 1년, 명의대여 사실 또는 국내 원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제척기간이 1년이다. 이때 처분 대상은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가 이 처분 대상이다. 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인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때 이 신고기한은 중간연합, 예정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세, 인지세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이다.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며 납세 의무자가 원용,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이 된다. 따라서 법원이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국세 징수권으로 청구권이다. 이 소멸시효는 그 세목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5억 미만의 국세인 경우는 5년, 5억 이상의 국세인 경우는 10년, 즉 5억부터는 10년이 적용이 된다. 이때 5억을 판단하는 것에는 가산세는 제외된다. 기산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 납부 기간의 다음 날, 즉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에 내가 신고를 했어도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5월 31일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인 6월 1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정부가 결정, 경정, 수시부과하는 경우는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다.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먼저 정말 중요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 4가지인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것은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새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소멸시효 정지 사유는 분납기간, 연부연납,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간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 징수유예기간, 압류 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그 다음 사회행위 취소소송, 채권자들의 소송 제기 후 소송 진행기간, 이때는 만약에 국가가 패소한 경우에는 이 소멸시효의 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그건 잠깐 이제 텀이 생기는 것.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이 되고 강제징수비, 이자 상당세액, 2차 납세 의무자 등에 영향을 준다.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 여기서 고지, 독촉 등 여러 가지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 외워야 될 게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경우는 고지와 독촉인 경우 각각 모두에게 보내야 한다. 등기 우편을 보내는 사유는 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명령,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것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 4가지.